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 책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중국의 히토리 통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히토리 통제를 풀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중이 휴전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요. 근데 그 알고 보면요. 꼭 미중이 휴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국은 히토리오에 대해서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목줄을 잡고 있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정말 목줄을 잡는 걸 또 하나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히토리로 수출을 하긴 하더라도 미국과 연관된 업체에는 수출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미국이 히토리를 필요로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바로 국방 때문인데요. 최첨단 무기에 히토리가 가장 많이 들어갔는데, 물론 뭐 미국은 제조업이 따로 없으니까, 특히 이 무기 제조 방산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최첨단 무기의 히토리들이 매년 엄청나게 소요되는데, 거기는 안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또 어떻게 이걸 구해야 될까요? 아마도 미국이 중국처럼 우회 수입을 한다거나 하겠지만 중국이 미국의 그 페인 포인트, 아픈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중국이요, 히토리 및 기타 전략적 자원의 대미 수출과 관련해서 미국과 연관된 기업을 철저히 배제하면서도 일반 민간 기업에는 신속한 수출 승인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계획은 중국이 기존의 수출 통제를 완전히 해제하지는 않되 전략적 통제권을 유지한 채 수출 절차를 차등화하려는 건데요.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미국하고 충돌은 겉으로 드러나는 충돌은 줄이면서도 경제적 실익은 챙기면서도 패권 경쟁에 대한 부분은 자신들이 양보하지 않겠다라는 걸 여기서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요, 이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인사들을 이용해서요, 중국이 검증된 최종 사용자란 제도를 마련 중이라고 전합니다. 중국은 지금 어떤 수출 통제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미국 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 미국 거를 그대로 따라간다는 건 뭔 말이냐? 미국도 어떤 걸 공급하거나 기술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이게 중국군과 연관되어 있지 않다라고 해야 제공합니다. 그리고 중국군과 조금만 연관되어 있을 것 같으면 끊어버리고 혹은 이제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얘를 거래하지 말라는 거래 중단 목록에 올려버리거든요. 이걸 똑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이 제도는, 그러니까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는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히토류 등 핵심 자원의 수출 촉진 약속을 이행하면서도 동시에 자원이 미국 군수업체나 국방 관련 공급망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인데요. 중국은 결국 히토류 수출은 하되 군사의 기술 유출 방지,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력을 도와주진 않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데요. CSIS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낸 보고서를 보면 중국의 그 검증된 최종 사용자 제도 구상은요, 미국이 2007년부터 시행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제도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는 사전에 승인된 기업이 지정된 물품, 화학물질, 반도체 장비 등을 별도의 심사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허가제를 운영 중이고요. 이 경우에는 시설 검사, 컴플라이언스 심사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중국도 이 제도를 모방하되 미국 연계 기업을 배제하는 정치적 필터링을 추가한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부산 협상에서 이제 히토리 수출 제한 조치를 해제한다라고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뭐 사실상 히토리 수출 제한의 종료라고 굉장히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종료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중국은 아니야, 1년이야, 1년 유예하는 것밖에 안 돼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걸 보면 중국이 히토리를 가지고 미국을 어떻게 압박할지가 정확하게 보여져. 그러니까 즉 중국은 통제 완화에 외형은 취하면서도요, 실질적 통제력은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느냐? 민간 및 군수용 제품을 동시에 생산하는 글로벌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자동차, 항공, 우주 기업들이 굉장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히토류가 또 필요한 게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게 자동차였는데 자동차 이게 안 들어가게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혹시 또 이렇게 방산업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히토류는 전기차, 풍력터빈, 여행기 등 민간 산업뿐만 아니라 제트기, 잠수함, 무인기 등 군사용 첨단 장비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데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걸 좀 변형해서 여기 넣고 이렇다 보니까 이 중간에서 둘 다 공급하는 듀얼 유스라 그러죠. 민간과 군수용을 같이 공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되게 생긴 겁니다. 결국은 이거는 중국이 지금 히토류에 대해서 80-90% 통제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원자재 다변화 전략을 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중국이 굉장히 현명하게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교활하게 협상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트럼프 머리 위에서 놀고 있다고 봐도 되는데요. 트럼프 협상에서 신뢰 구축 이미지는 트럼프가 원하는 거,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 히토리 수출 통제 유예를 받아냈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걸 주면서도 미국 군수 산업 가장 중요한 중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 군수 산업 공급망에 대해서는 전략적 견제 수단을 들고 언제든 쪼아버릴 수 있다는 걸 미국에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EU와 중국의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EU와 중국. EU가요, 회원국 통신망에서 중국 화웨이와 ZTE의 퇴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우리나라도 화웨이 5G 통신망에 들어와 있는 거, 4G 통신망에 들어와 있는 거 이런 것 때문에 과거 논란이 됐었는데요. EU는 이제 이거 완전히 떼내라.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해서 회원국 통신망에서 이런 것을 떼내는 거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EU가 회원국의 통신 인프라에서 중국 통신 장비 업체인 화웨이 ZTE를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1일 보도했습니다. 그전에는요, 권고적 가이드라인이었거든요. 이런 건 웬만하면 쓰지 않으면 좋겠다. EU의 보안에 그리고 안보에 문제가 된다라는 건데요. 이제는 아니야, 무조건 빼라고 한 건데요. 당연히 중국은 크게 반발을 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요,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5년 전 권고를 구속력 있는 법률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5년 전에는 좀 하지 말아 주세요라는 거였다면 이제는 법률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겁니다. 해당 논의는 기술주권, 안보, 민주주의를 담당하는 헤나 비르쿠세 수석 부집행위원장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건 뭐냐? 5G 핵심 인프라에서 화웨이 및 ZTE 등 중국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것.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제 먹히게 할 것이냐? 정책적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자금 지원하는 게 있나 봅니다. 거기서 회원국이 이걸 사용하면 EU의 펀딩을 받지 못할 거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퇴출이 되는 식으로 가는 거겠죠. EU는 화웨이와 ZTE를 이미 고위험 공급 업체로 지정했고요. 이번 규제가 통과되면 EU 회원국들은 반드시 해당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되고 미이행 시 EU법 위반으로 간주되어 위반 절차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 제재도 가능하다는데 화웨이 거 썼네? 벌금 맞아 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EU 내부에서 점점 커지는 안보 우려에 따른 것인데, 이거 얼마 전에 전해드린 태양광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태양광 컨버터가 또 화웨이나 중국제로 이제 뒤덮이다 보니 그거를 중국에서 조절을 해버리면 EU의 에너지 안보가 무너진다라는 논리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국산이나 EU산이나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는 건데, 이번에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EU의 어떤 안보를 지키고자 하는 건데요. 이런 화웨이 장비 퇴출을 법제화하려는 방안은 회원국의 반발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영국 등은 이미 중국 장비를 금지했지만요. 스페인, 그리스 등은 여전히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고요. 왜냐하면 또 싸고 사실은 굉장히 검증된 상품이기 때문에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일부 회원국은 이거 EU의 말 다 들으면 통신 인프라 결정권마저 EU에서 다 가는 거 아니냐.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겁니다. 통신업자들은요, 당연히 화웨이 장비가 저렴한 가격과 높은 성능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수익을 남겨야 되는 업종에서는, 그러니까 통신 장비나 어떤 통신 업체들은 화웨이 거를 까는 게 더 수익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지금 EU에서 막으니까 그럼 어쩔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당장은 반대 입장을 밝힐 수가 있겠죠.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해당 조치가 공정한 시장 경쟁 원칙에 어긋난다고 하면서요. 중국 외교부 린젠 대변인은 법적 근거나 증거 없이 기업의 시장 참여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원칙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국가들이 중국산 장비를 배제한 결과 자국 기술 발전이 지체되고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EU가 공평하고 비차별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차별하는 거는 니들이 제대로 시장 원칙도 위반할 뿐만이 아니라 중국산 장비를 배제하면 오히려 너희들에게 불리해. 너희들의 기술 발전만 지체될 뿐이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통신 인프라는 단순한 상업적
기반 시설이 아니라요. 국가 안보가 직결되는 핵심 전략 자산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건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도 이게 그러면 좀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 업체, 한국의 삼성전자나 이런 데서도 이런 통신 장비를 만드니까 이런 한국의 통신전자 장비 업체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뭐 근데 요즘에 보면 EU는 EU에서 만든 거를 쭉 쓰도록 하고 있으니까요. 또 우리가 거기에 있는 EU 법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 관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 관련된 발언을 한 거 가지고 일본에 있는 중국 총영사가 목을 치겠다 이런 발언까지 해서 무척 논란이 됐는데요. 의외로 양측의 교류는 좀 다시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이 중국의 금수 조치로 중단됐던 수산물을 약 2년 만에 수출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 재개는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스즈키 노리카스 농림수산상은 지난 7일요. 중국의 수입 금지로 중단됐던 일본산 수산물의 출하가 재개됐다고 밝혔습니다. 중국도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일본에 대해서 풀어주고 있는 거죠.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5일에는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톤이 중국으로 출하됐고 10일에는 아오모리 현산 염장 해삼 600kg이 추가로 발송됐다고 합니다. 중국 정부는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이후로 2023년 8월 일본산 수산물을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요. 올해 6월 양국의 협의 결과 중국은 홋카이도와 아모리 현을 포함한 37개 도도 부현의 수산물을 수입 재개하기로 했고요. 이건 이런 거는 안전하다. 이런 거는 국제적 기준에 봐서 괜찮다라고 한 거고요. 다만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그 후쿠시마 주변에 10개 도현의 농산물에 대해서는 금수 조치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국과 비슷하죠. 어찌됐든 이런 모습을 보면 중국이 일본과 개결을 하더라도 또 풀 부분은 풀어가고 있다라는 게 보입니다. 중국이야말로 이런 걸 굉장히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한번 결정하면 또 쉽게 바꾸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과 중국이 대립하는 물밑에서는 또 서로 지금 미중 패권 경쟁이나 이런 걸로 골치 아픈 상황에서 더 이제 상황을 악화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어떤 관리 모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또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관리 모드가 어느 정도 언제까지 갈지는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단은 일본하고 중국 관계가 물밑으로는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라는 게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